오영훈 지사가 취임 3주년을 맞아 열린 기자회견에서 제2공항 사업에 대한 도민의 자기결정권은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발휘된다고 밝혔습니다. 기초자치단체를 부활하는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은 이달 중에 행정안전부 장관이 임명되면 진전될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박주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영훈 제주도지사 취임 3주년을 맞아 열린 기자회견. 오 지사는 지난 3년 동안 에너지와 AI, 디지털 대전환을 선도했다고 평가했습니다. 또 전국 최초로 농산물 수급관리센터를 열어 감귤 조수입 1조 3천억 원으로 역대 최고치를 달성했다고 밝혔습니다. 제주형 건강주치 제도가 이재명 대통령 대선 공약에 반영된 점도 성과로 꼽았습니다. 이미 준비된 제주는 이재명 정부와 함께 진짜 대한민국의 중심으로 우뚝 설 것입니다. 하지만 아쉬운 부분으로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활로 모색에 부족한 측면이 있다며 앞으로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제주 제2공항 사업의 도민 결정권을 묻는 질문에는 환경 영향평가 절차가 도민 자기결정권의 과정이라고 답했습니다. 도민 공론조사 등이 필요하다는 반대단체의 요구와는 달랐습니다. 심의를 하고 결정하는 과정 자체가 도민의 자기결정권을 반려하는 과정으로 저는 이해하고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 최종적으로는 도의회의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행정체제 개편과 관련해서는 이달 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임명되면 진전이 있을 것이라며 낙관했습니다. 환경보전 분담금은 관광객 감소 추세에 맞지 않아 재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도민의 삶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게 확실시될 때 그 정책을 수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라고 보여집니다. 오 지사가 공약했던 상장기업 20개 유치 육성에 대한 실현 가능성에 대해 내년까지 5개사가 상장을 추진하거나 제주로 이전할 예정이라며 남은 1년 동안 현안 해결에 속도를 내고 민생경제 활력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박주연입니다. 민선 8기 제주도정이 출범 3년을 맞았습니다. 제주 MBC는 임기 1년을 남긴 민선 8기 도정의 공약 이행과 또 주요 정책의 진행 상황을 진단하고 과제를 살펴보는 기획 뉴스를 마련했는데요. 제주도정의 공약 이행률은 전국 상위권을 기록했지만 민간 투자 등을 통한 재원 마련 비율은 계획보다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홍수현 기자입니다. 다 함께 미래로 빛나는 제주의 슬로건을 내건 민선 8기 제주도정. 3년 전 출범식에서 오영훈 도정은 진정한 도민의 시대를 약속했습니다. 도민을 위해 일하는 도정을 만들겠습니다. 도민의 눈높이에 맞게 도민을 위한, 도민에 의한, 도민을 향한, 도민이 주인 되는 진정한 도민 정부 시대가 시작될 것입니다. 도민 중심의 도정 구현을 목표로 한 오영훈 도정의 핵심 공약은 10가지.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과 상장기업 20개 육성 유치, 15분 도시 제주 조성과 제주형 통합 돌봄체제 구축 등으로 세부 사업은 15개 분야 102개에 이릅니다. 이 가운데 완료된 공약은 코로나19 일상회복과 민생경제 살리기, 청년 창업과 공유형 복합시설 구축 2가지. 여기에 추진 중인 세부 사업 63개를 포함하면 제주도의 공약 이행률은 63%로 최상위권을 차지했습니다. 제주도정은 목표 달성과 주민 소통 분야 등에서도 모두 상위권을 차지했습니다. 제주도정은 공약 이행을 위한 전체 재정 확보율이 62%를 넘어 전국에서 가장 높았습니다. 하지만 재정 구성 상황을 들여다보면 마냥 긍정적이지만은 않습니다. 국비와 시도비 의존 비율이 당초 계획보다 높아진 반면 민간 투자 등을 통한 재정 확보 비율은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출범 당시와 비교하면 국비 비율은 3.86%포인트, 시도비 비율은 5%포인트 가까이 높아진 것에 비해 민간 투자 등 기타 비율은 8%포인트 넘게 낮아졌습니다. 당초 계획보다 민간 투자 등 유치 실적이 크게 저조했다는 얘기입니다. 또 재원 소요가 큰 공약의 재정 확보율이 낮은 것도 우려되는 대목입니다. 청년 무주택자 맞춤형 공공주택 공급과 유수율 제고와 안정적 수돗물 공급, 도민 물류비 부담 절감 등 재원 소요 규모가 큰 10개 공약의 재정 확보율은 45%로
필요 예산의 절반에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저성장 또 시장의 활력이 높지 않겠다라고 본 건데요. 그런 데 대한 재정 설계를 했다고 하면 그 자체 비용이나 국비 확보에 대해서 좀 더 세밀하게 설계가 돼야 되는데 그 부분이 부족했던 것들이 하반기에 문제로 나타난다고 보고 있습니다. 출범 당시 계획보다 국비와 지방비 의존도가 높아지고 예산 규모가 큰 주요 공약 사업의 재정 확보율은 50%를 밑돌고 있는 민선 8기 제주도정. 남은 임기 1년, 개선된 성적표를 도민들에게 보여줄 수 있을지 마지막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MBC 뉴스 홍수현입니다. 김완근 제주시장은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행정시장으로서 예산이 수반되는 정책을 독자적으로 추진할 수 없다며 자치권이 뒷받침되지 않는 행정은 한계가 명확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남은 임기 동안 자치권 확보에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오순문 서귀포시장도 취임 1주년 기자회견을 열고 서귀포시의 특별한 매력을 살리면서 문화와 관광을 접목해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오늘 제주 동부 지역에 폭염경보가, 나머지 대부분 지역에는 폭염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무더위가 이어졌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서귀포 32.3도, 제주 31.2도, 성산 30.1도 등 대부분 지역에서 30도를 넘었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도 서귀포 27.3도, 고산 25.9도, 제주 25.7도, 성산 25.4도 등 올해 처음 제주 전 지역에서 열대야가 나타났습니다. 제주지방기상청은 당분간 폭염특보가 지속되면서 온열 질환이 발생할 수 있으니 야외 활동과 외출을 자제하고 수분을 자주 섭취하라고 당부했습니다. 전국에서 수천억 원의 피해가 발생한 불법 역배팅 게임을 수사 중인 경찰이 사이트 운영진 등 윗선을 쫓고 있는데요. 지난 주말 해외에서 사이트 운영에 가담한 조직원 1명이 붙잡혀 구속됐습니다. 이번 검거로 그동안 해외에 있을 것으로 추정됐던 사기 조직에 대한 수사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따금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지난 3월 역배팅 게임 사이트에 가입한 회원 7만여 명이 수천억 원으로 추정되는 피해를 입었습니다. 제주 MBC 보도 이후 수사에 착수한 제주경찰청은 제주에서 오프라인 센터를 운영하며 회원을 모집한 2명을 구속하고 또 다른 모집책 2명도 입건했습니다. 다른 지역에서도 10곳이 넘는 회원 모집센터가 중간책들에 의해 운영됐습니다. 실제 게임 사이트 운영진은 해외에 거점을 두고 해외 서버를 사용하는 범죄 조직으로 추정됐습니다. 캄보디아에서 역배팅 게임 운영에 참여하다 도망쳤다는 한 남성도 취재진과의 통화에서 중국인 총책과 한국인들로 구성된 사기 조직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망고단지 안에 보면 아파트 빌라 3층짜리가 있거든요. 중국 한족 교회 걔네들 해가지고 SNS로 그냥 홍보 안 했고 거기에 대한 그 뭐 답변이든지 이런 게 많이 미숙하니까 한국 직원들이 이제 투입이 된 거예요. 해외에 거점을 둔 운영진은 언론에 보도된 역배팅 사이트 운영을 중단하고 새로운 유사 사이트를 개설해 경찰의 수사망을 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지난 주말 캄보디아에서 50대 한국인 남성 1명이 인천공항을 거쳐 제주에 송환됐습니다. 인터폴 수배 중 현지 경찰에 붙잡혔는데 사이트 조직원 중 1명으로 확인된 겁니다. 경찰은 캄보디아에 있는 사이트 고객센터 직원으로 알려진 이 남성을 사기와 유사수신 혐의로 구속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번 검거로 해외 사기 조직의 실체가 처음으로 드러난 가운데 경찰은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한 총책 검거에 수사력을 집중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이따금입니다. 불공정 논란이 일었던 제주형 압축도시 조성을 위한 고도관리 방안 도민 설문조사 결과가 폐기됐습니다. 제주도는 지난달 18일부터 30일까지 온라인을 통해 진행한 고도관리 방안 관련 도민 설문조사 결과를 전량 폐기하고 설문 문항을 재구성해 새로운 설문조사를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제주도는 제주참여환경연대에서 제기한 설문조사 문항 구성에 편향성 문제를 수용한 조치라며 엄격한 사전 검토와 전문가 자문을 거쳐 새로운 설문조사를 설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제주대 학내 벤처기업이 줄기세포를 이용해 간질성 방광염을 치료하는 임상시험을 세계 최초로 성공했습니다. 제주대 학내 벤처 미래셀바이오는 서울 아산병원 비뇨기과와 공동으로 줄기세포 치료제를 이용한 임상시험을 진행한 결과 증상을 줄이고 방광 조직의 회복을 도와주는 근본적 치료제로서의 가능성을 확인받았다고 밝혔습니다. 간질성 방광염은 방광 점막이 헐고 찢어져 빈뇨와 함께 극심한 골반 통증을 동반하는 질환으로 원인이 밝혀지지 않아 희귀 질환으로 분류됐습니다. 제주 지역 중학교 교사 사망 사건과 관련해 교사단체와 학부모단체들이 공동으로 제주도 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독립된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이들 단체는 도교육청이 발표한 진상조사단의 내부 조사로는 한계가 있다며 독립된 진상조사위원회를 즉각 구성하고 민원 대응 시스템 개선을 위한 전담기구를 설치하라고 강조했습니다. 제주도가 오름을 관리하기 위해 시행하고 있는 자연휴식연제가 실효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제주도 감사위원회는 오름 관리 실태 감사 결과 오름 자연휴식연제의 안내가 부족하고 위반 행위 단속이 미흡하다며 정확한 자연휴식연제 정보를 제공하고 출입 통제 방안을 마련하도록 했습니다. 또 오름 관리에 대한 업무가 중복되는 등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며 오름 모니터링에 대한 표준화된 조사와 관리 기준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제주와 대만을 오가는 직항 노선이 확대됐습니다. 대만의 저비용 항공사 타이거 에어가 오늘부터 제주와 대만 타이중으로 가는 직항 노선 운항을 시작한 가운데 타이중을 출발한 항공편이 오늘 오전 제주에 처음 도착하면서 승객들을 환영하는 행사가 열렸습니다. 제주와 대만 타이중 직항 노선은 매주 화요일과 일요일 2차례씩 운항합니다. 도내 해수욕장 이용객이 개장 일주일 만에 8만 명을 넘었습니다. 제주도는 지난달 24일 해수욕장 조기 개장 이후 어제까지 도내 해수욕장 누적 이용객 수가 8만 3천 명을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2만 2천 명보다 3배 넘게 늘어난 수치로 이 같은 추세가 이어진다면 올해 목표인 120만 명을 초과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낮 시간대 음주운전 특별단속이 이뤄집니다. 제주도 자치경찰단은 여름 휴가철을 맞아 다음 달 31일까지 해수욕장과 오일장 등 도내 주요 관광지를 중심으로 낮 시간대 음주운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여름철 주간 음주운전 사고 가운데 38%가 중상이나 사망 등 중대 사고로 이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뉴스데스크 제주였습니다. 고맙습니다.